네, 오늘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 한 내용을 좀 사실 갖고 오긴 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뭘 갖고 왔냐면요. IRA 법안 수정 발의한 거,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영향을 어디에 미치냐면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하고 태양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까지. 공화당이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쵸? 전통적인 화석연료 쓰자는 주의고, 이걸 약간 뭐라 그래요? 녹색 사기라고 하거든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쪽에서는. 공화당에서 강경파 쪽이. 근데, 녹색 사기라는 게 뭐냐면, 기후는 나빠지지 않고 있다. 기후온난화는 사기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규제로 인한 그 돈을 먹고 살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몰아붙이고 있어요. 물론 저랑은 생각이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여튼간에 그쪽에서 그걸 원하니까 뭐 그쪽으로 따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용은 어떠냐면 친환경 차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다 조기 종료한다라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AMPC라 그래가지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있어요. 세액 공제. 세액 공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가 됐고요. 법안 발의된 상태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세액 공제는 $7,500, 전기차를 사면요, 미국에서 $7,500 정도 세액 공제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거 2026년 말로 종료입니다. 종료인데 이것도 뭐예요? 20만 대 이상 팔았으면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예, 한마디 주기 싫다는 걸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섹션 30D라 그래가지고 섹션 30D 조항을 보시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걸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25년 누적으로 20만 대 이상 판매한 제조사는 아예 주지 않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중고차를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4,0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어요. 이거를 IRC 섹션 25E라고 지금 붙여져 있는데 요 내용도 역시 빠르게 종료. 이거는 올해 종료. 그냥 올해 2025년 12월 31일 날 종료해버리겠다. 자, 상업용 자동차 세액공제는 2025년 말에 종료하겠다. 자, AMPC 단계적으로 종료하는데 원래 이거 2031년 2년 막 이렇게 해놨던 걸 그냥 2028년까지 땡겨버려서 종료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조금 주기 싫다. 예, 전기차 보조금 왜 주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꿨더라고. 원래는 뭐로 했냐면요, 원래는 해외 우려기관이라 그래서 FEOC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또 그새 또 이런 거 좀 바꾸지 마요. 이렇게 TV에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자, 금주외국단체 PFE라고 이름 바꿔놨는데 로부터 부품 지원 받을 경우 AMPC를 아예 수령을 금지하게끔, 그러니까 보조금 수령을 아예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언론사들 보면은, 여러분 언론사 기사를 믿지 마세요. 100% 다 믿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하다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기자분이 뭘 잘 몰라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 흑연을 중국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국이. 예,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왜 급락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자, 기존 IRA에서 AMPC도 적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요걸 좀 표로 정리해봤는데, 이 표 보고 싶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저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자, 2차전 전기차 관련한 내용을 좀 표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이 내용을 이제 표로 좀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사점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되면요, 트럼프 집권 2년 차에 각종 전기차 세액 종료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가 비싸겠죠. 비싸면 살까 안 살까요? 안 그래도 안 사는데 더 안 사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소멸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려기관들이 적격 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다. 즉 한국과 중국 공급망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지금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얘기할게요. 미국이요 지금 반도체도 돈 안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한테 지금 못 받은 돈 6조 원이에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 6천억, 7천억. 미국은 약속을 해놓고 돈을 안 줘.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자, AMPC 단계 종료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한 조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 내용을 좀 자세히 표로 나눈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은 됩니다. 그럼 2차 전지는 그 의견이 어떠냐? 저는 2차 전지를 TV방송에서 종목 추천하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예. 그분들 방송을 지금 나올 수 있으려나? 예, 못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참고로 2차 전지를 2차 전지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 2차 전지 2년 전에, 아직도 날짜도 기억해요. 7월 26일 날.
그때가 에코프로비엠이 대폭등한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때 골프 클럽 바꾸려고 그때 갔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이제 회사원분들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코프로로 수익을 많이 났다. 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냐. 밖에 나오자마자 전화했어요. 다 매도해라. 예.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15분 뒤에 대폭락 나오고 거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예. 제가 2차전지를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매수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2차전지는 좀 당분간 계속 보지 말자. 자, IRA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대신 신재생에너지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르다. 2028년까지 이것도 폐지하는데 지금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220석입니다. 민주당이 215석. 붙으면 공화당이 이기겠죠. 근데 이거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원 공화당 지역의 공장들, 신재생에너지 공장들 지으려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하원 의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반대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탈표를 좀 감안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상원도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45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과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만 타격이 있느냐? 중국도 신재에너지 쪽에서 타격받는다. 중국은 2차전지, 신재에너지 모두 다 타격을 받는데 자, 국내 2차전지 원료 수급이 현재 문제가 됩니다. 이게 흑연이나 이런 걸 아예 안 써야 돼요. 중국산 흑연을 쓰지 않는다. 어렵죠. 사실 좀 비용 비싸더라도 호주산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빨리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태양광 풍력은 약간 중립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 부품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중국이 이번에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 화면에 가려서 좀 안 보이시는데 중국 태양광 업체 부품에요. 백도어 인버터에 킬 스위치가 발각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백도어 인버터가 있는데 그 인버터에 킬 스위치, 중앙에서 직접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스위치를 몰래 숨겨놨어요, 중국이. 이거 지금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미국 지금 언론 난리 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팔았던 태양광 패널들, 태양광 발전에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이 백도어 인버터에다가 킬 스위치를 넣어놓고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꺼버리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쓰고 있는 유럽, 미국이 동시에 다 정전돼 버려요. 그런 거를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이번에. 예.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가만히 있겠죠? 지금 어제 밤에 속보로 나온 얘기인데 이거 걸려가지고 아마 미국에서는 이거 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의 해킹에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이 쓰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발전기 부품들에다가 킬스위치란 뭐냐면 중앙 통제로 한 번만 더 꺼버리면 그 모든 게 작동이 안 해버리는 그런 걸 몰래 숨겨놨다가 이번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이번 기회에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대체로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큐셀은 미국의 공장이 다 있죠. 미국 공장이 싹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큐셀도 인버터나 이런 거 중국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해서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IRA에서 2차전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 쪽은 좀 괜찮을 가능성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이 태양광 풍력을 더 확장해서 늘리지 않겠다는 거지 아예 있는 것도 다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풍력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유력주자 후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이거 분명히 쳐들어간다. 가자지구 쳐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이제 지금 가자지구 싹 다 밀어버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 얘기했죠. 분명히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오늘 간밤에 새벽에 쳐들어가서 지금 가자지구 4 점령했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제노사이드인데 네타냐후 총리 저기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참.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휴전협상 결렬 났죠. 참고로 제가 뭐라 그랬죠? 결렬할 거라 그랬죠.
결렬 왔죠. 네, 정말 결렬 왔습니다. 그 뒤로 방산주가 좀 올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 자, 루마니아 대선, 폴란드 대선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사실 루마니아 대선에서 칠러 후보가 시미언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시미언이라는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로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원래 루마니아가 작년에 대선을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에 러시아에서 선거 개입하고 프랑스에서 선거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선거가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건데 루마니아에서 시미언 후보가 거의 이길 걸로 생각했어요. 친러 후보가. 근데 이분이 친러인데 자기 친러 아닌 척 하려고 친 트럼프인 척해요. 예, 트럼프가 막 오 하고 있고. 예,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역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니코 쇼르단이라는 후보가 결국 루마니아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친이유 후보고요. 근데 루마니아 대선에서 친이유 후보가 이겨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폴란드 대선마저도 친이유 후보가 이겨버리면 푸틴은 휴전할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루마니아 대선이 친러 후보가 지니까 바로 푸틴이랑 트럼프가 전화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방산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무기 못 팔아요. 예.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무기 팔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휴전할 때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